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문화계가 침체된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산 지역의 유일한 전문 예술 단체 극단 예촌이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데요. 극단 예촌의 이승원 대표, 유미경 부대표 두 분 스튜디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표님 먼저 좀 축하드립니다. 예. 네. 충남 최초로 이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제 그 대한민국 연극제가 지금 38년째입니다. 아, 네. 예, 근데 이제 충남에서 최초인 거고요. 네. 그래서 조금 충남의 자존심을 좀 지켰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중요한 것은 또 이제 또 예산의 이야기 인물인 또 네.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공연을 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총 이렇게 몇 개의 도시에서 이렇게 출품을 하는 건가요? 각 그 광역시하고 광역시? 도 네. 대표들을 예선전을 치러서 17개 정도가 음. 뽑혀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위를 예. 축하드립니다. 예. 부대표님도 소감 말씀 해주시죠. 네, 저 사실은 굉장히 얼떨떨하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눈물이 많은데 네. 대상을 받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게 실감이 나질 않아서.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고 네. 또 주위 분들 인사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실감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머리가 하얗거든요. 이 새치를 염색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인사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시는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이 방금 말씀해 주신 윤봉길 의사의 삶을 연극 무대로 선보였고 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건데 좀 어떤 작품인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이번 그 연극제 한 3편 정도가 네. 지역의 좀 설화나 인물들을 재조명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인물들을 조명할 때 뭐 잘못하면 심파적으로 되나 영웅시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번 작품은 조금 윤봉길과 어떤 김구의 어떤 관계, 그런 좀 시대적인 상황들과 정치적 관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서 좀 심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했다는 부분에서 네. 심사위원들한테 조금 좋은 성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대표님 이 연극 무대를 좀 올리기까지 과정도 궁금한데 사실 저도 대학생 때 한 두세 달 정도 준비를 해서 연극 무대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생각이 좀 나는데 네. 뭐 어려웠던 점이나 뭐 기억에 남는 일이 좀 있을까요? 네. 모든 분이 어려우셨을 텐데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연극제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배우 중에 한 분이 그 상황 임신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배역을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임신 9개월에 무대에서 네, 공연을 했던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중간에 원래는 이제 예선 때는 해설자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중간에 이제 본선에 나갈 때는 배역이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미소년 느낌이 나는 그런 거였는데 배가 막 이렇게 9개월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제 배 볼록한 그런 느낌으로 잘 넘어가서 극단에 좀 몇 분 정도나 계시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저희가 출연한 배우는 16명이 출연을 했었고요. 단원은 한 35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대표님 이번 수상이 뭐 단순히 좀 예촌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 문화계 경사가 좀 아닐까 싶은데 좀 어떠신가요? 뭐 엄청난 경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경사를 통해서 그 좀 충남의 연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 그 특히 이제 우리 극단에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이 그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로 가지 않고 좀 수도권을 가지 않고 이곳에서 남아서 뭔가 연극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좀 이 연극 대상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럼 좀 다른 지역도 뭐 전라 쪽이나 아니면 저희랑 좀 비슷한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작년에 이제 그 경남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을 통해서
그 도립극단이 생겼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부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도립극단 하면 그렇게 큰 뭐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상근과 비상근의 어떤 비율을 잘 맞추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인재들이 그래서 그 도립극단에 가서 네. 공연을 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제 문화비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2030 네, 했는데 예,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그 뭐 예술의 전당도 있고 그 안에, 그리고 뭐 미술관 건립도 있는데 그런 건물들이나 그들은 활용 차원에서라도 네. 좀 도립극단이 좀 생겨서 그래서 좀 청년들의 일자리 차원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이번을 계기로 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뭐 이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네. 뭐 충남도에서 어쨌든 간에 꼭 봐주셨으면 예, 좋겠네요. 꼭 보시고서는 네. 한번 네. 조금 좀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주셨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예. 자, 또 사실 이렇게 지역에서 전문 극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네.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극단 예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우리 극단은 지금 한 1996년도에 네. 창단됐고요. 네. 예. 근데 제가 뭐 고향은 예산입니다. 근데 네. 이제 서울에서 이제 방송 생활이나 아니면은 또 연극 쪽도 많이 하다가 그 내려온 지는 한 9년 됐습니다. 예. 우리 전 대표님께서 네. 이제 공연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어떤 그 병으로 뇌출혈로 돌아가시면서 네. 그렇다고 이제 극단이 한 뭐 수십 년이 됐는데 그래도 그것을 어떤 연결하고 계속 또 지속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대표직을 맡게 되었고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공연을 대부분 이제 지역 어떤 문화적인 또 이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교통적인 부분이나 또 그리고 노령화된 부분이 네. 많아가지고 그래서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그래도 생각하다 보니 마당극 공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당극을 공연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뭐 외국의 셰익스피어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똑같이 뭐 예전에 하던 형식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없고, 그래서 조금 생각한 게 다원적인 예술들을 네. 그 뭐 비보이나 풍물 그리고 춤이나 네. 뭐 여러 소리 여러 가지 예술들을 어떤 다원적인 예술들을 통합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었고요. 그것들이 이제 인기가 좀 좋으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또 이렇게 불러줬고, 그래서 한 150회 이상 그 작품만 퓨전 심청전만 네. 퓨전 예, 심청전. 그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 레퍼토리 공연입니다. 네. 그 정도로 해서 그 공연들이 좀 살면서 이제 공연이 어떤 우리 극단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네. 그래서 또 단원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 윤봉길 의사 삶을 이번에 연극 무대로 올린 네, 거는 네, 네. 마당극은 아닌. 네, 마당극 살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건 좀 사실주의와 어떤 서사극 정도 형식의 좀 네. 접목된 어떤 그런 극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대표님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뭐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네,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극단에 들어왔던 이유는 그냥 개인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배우여서 단순히 배우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바뀌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연극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공공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을 스스로한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연극적으로는 충남이 굉장히 그 좀 불모지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 대표님이 오셔서 많이 활성화를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공연을 못 하다가 그렇죠. 예산 뭐 아시겠지만 출렁다리 네. 거기서 야외 공연을 했거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네. 그 오신 관객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저희 배우들이 무대에서 관객을 만났을 때 행복해하는 거, 그쵸, 네.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럼 뭐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일이 좀 있으세요?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요. 네. 그 어르신이 항상 그 저희 공연할 때만 되면 항상 오셨어요. 그래서 늘 눈에 띄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번호를 따서 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렸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분을 뵙지를 못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나이에 이런 공연을 자주 보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어르신을 뵙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지금 연락이 좀 안 되시는 건가요? 번호는 있는데 네. 공연을 못하니 그럼요. 어르신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됐으면 네.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뭐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공연이 끝났는데 저를 누군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제 자기 이제 집 앞에 있는 이제 그렇게 감인가 봐요. 예, 단감을 한 박스를 이렇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예, 너무 잘 봤다고 공연을. 그래서 그거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사명적인 부분도 좀 생겼고요. 예,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어떤 우리 재산이죠. 왜냐하면 관객은 또 연극이 또 3요소이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뭐 지금은 그 무대에 올라가시나요? 연출만 하시나요? 지금은 저는 이제 영화나 네. 이번도 최근 영화를 좀 찍었는데 두 네. 편 정도를 네. 그 영화나 이제 TV 쪽에는 이제 그 좀 왜냐하면 돈이 좀 단가가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뭐 운영을 하려면 그래서 좀 먹고 사는데 좀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네, 있어. 그런 네. 중에서는 좀 출연을 하고 대부분 연출 쪽이나 이렇게 극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정말 좀 비용 문제 뭐 이런 네, 단가 네, 문제도 네. 굉장히 큰데 네. 사실 코로나19로 정말 문화계가 침체가 좀 됐잖아요. 네, 네, 네.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시는 어려움은 더 클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우리는 다른 예술하고 좀 다르게 좀 왜냐 공동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조명, 음향도 스태프 부분에 따져서라도 그렇죠. 이제 그 작은 배역이 없는 거야. 한 역할이라도 없으면 연습이 이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또 이제 공간적인 부분들이 빌릴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 왜 많이 출연하다 보니까 네. 뭐 한 연습할 때만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최소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 공간성이라는 것들이 네.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연기가 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청년들이 이제 어떤 본업보다는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뭐 지금도 그것은 또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사실 뭐 TV에 저도 이렇게 뭐 네. TV나 예능 네. 이런 데 보면은 정말 그 연극 배우 하시다가 그 배우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그런 그런 좀 제가 생각해 봐도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것을 이것은 직업이거든요. 네. 예, 그 직업이 계속 뭔가를 직업에 신경 쓰고 그래야만 또 좋은 관객들을 만나고 또 좋은 작품들이 나올 텐데 네. 자꾸 그 순간에 코로나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쉬어야 된다는 것은 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에너지가 에너지 부분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네. 부대표님은 좀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좀 코로나 영향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그 예산 관리를 대표님은 예산 관리 하시고 제가 이제 예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단원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그런 부분을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냥 아주 단순한 거예요. 네. 부대표님 핸드폰 요금 못 냈는데 3만 원만 아. 아니면은 뭐 선불이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죠.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조차 어려워지니까 이게 그 코로나로 그리고 이제 연습이 미뤄지다 보니까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거의 대부분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면 한 2달 정도를 하는데 한 2주 공연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다시 또 쉬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아르바이트나 뭐 그런 걸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네. 연습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를 꾸준히 할 그렇구나. 할 네.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네, 또 그렇죠. 그런 게 제일 어려웠죠, 사실은. 네. 그렇군요. 뭐 지자체나 충남 문화재단 등에서 뭐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 온 걸로 아는데 네, 좀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급 규정이 있다 보니까 네. 그나마도 혜택이 안 돼서 못 받는 친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가들이 네. 사실은 많아요. 네.
그럼 극단으로 이렇게 지원 대책이 오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가는 건가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네. 개인으로 이제 그 생계형 지원 받은 것도 있고요. 네. 사실은 극단으로는 예산이 줄었죠. 아, 모든 공연들이 아, 실질적으로 많이 줄다 이런 뭐 보니까. 다른 개인에 돌아가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극단으로 네, 뚫는 그렇죠. 경우도 있군요. 네. 아. 왜냐하면 개인이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네. 그게 생계형으로 지원되는 게 사실은 우선인 거죠. 음. 작품적인보다는. 물론 저희는 작품을 해서 무대에 쓰고 싶은 게 네. 이제 마음이겠지만. 공연을 또 못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자, 대표님 뭐 특히 좀 대표님은 뭐 이 한국연극협회 네. 충청남도 지회장으로 또 활동을 네. 하고 계신데 네. 지역 문화 예술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도 예산 지역에서 좀 살고 있고, 근데 이제 자꾸 인구가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젊은 예술가들을 유입시켜야 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그 건물들이나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비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조금 그런 소극장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리모델링해서 네. 그래서 소극장을 좀 만들면 청년들이 또 일자리도 생기고 예술가들이 일자리도 생기고 그리고 관객들도 이렇게 뭐 최소한 주말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예당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소극장이란 형태로 조금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적인 부분들은 네. 뭐 도협회 차원에서라도 조금 도리극단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 충남도 내에서는 이렇게 네. 각 지역마다 극단이 다 있는 곳이 네. 있나요? 대부분이 극단이 있고요. 네. 예, 최소한 뭐 한 개 이상은 무조건 있고, 뭐 많은 거는 한 3군데 정도가 있고. 아. 예, 그런 인프라 차원에서도 네. 엄청난 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수가 어쩌면 대부분 이제 문예관이나 이런 네. 데에 있잖아요. 그럼 전문 공연장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우리는 계속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소극장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한 예로 지금 대전 같은 경우 광역시가 있을 때 도청이 또 옮겨주면서 네. 고민을 통해서 거기 했던 것이 미술관과 소극장입니다. 소극장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스스로 또는 자율적으로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성공 사례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모델로서도 우리 충청남도도 그런 어떤 낙후된 지역이나 도시 네. 재생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시 한 번 더 우리 충남도 관계자분이 이 방송을 꼭 봤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 문화는 뭐 누구나 누려야 할 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또 보완이 돼야 한다고 보시죠? 이거는 뭐 충남의 문제도 아니고 네.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 전국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문화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있지 네. 않습니까? 누군가 누려야 되고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문화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어렵고 어떤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그것은 또 어디로 가냐면 바로 그 관객한테 또 미치는 영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고 대통령상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작업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좀 예술가들한테 네.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에 좀 물질적인 부분들이 좀 확보되는 정책이 좀 나와서 그 좀 예술가들이 조금 편한 그런 좀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좀 공연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 바람입니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 두 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대표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원래 생각한 건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네, 말씀해 도지사님한테 네. 말씀드리고 싶던 네. 양승조 도지사님 네. 충남에 도립극단 만들어 주시고 소극장 네.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충남에 2030 문화도시 연극이 선두주자에서 나가겠습니다. 꼭 만들어 주십시오. 네. 왜 오늘 울지는 않으셨어요? 네, 자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이제 문화 선포식도 했으니까 네. 예, 우리 또 참 기대를 합니다. 저는 도지사님이 또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우리는 예술가이도 이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예술가이도 이전에 우리는 어떤 누군가의 부모고 또 누군가의 자식인 노동자입니다. 네, 그걸로 좀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럼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예산 지역의 유일한 전문 예술단체 극단 예촌이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